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원입니다. 이번에 할 내용은요, 아이들 조기 교육을 할 때 보통 좌뇌형 어머니들이 많이 열정적으로 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좌뇌랑 우뇌랑 이 성격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좌뇌형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긍정적이에요. 우뇌형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이게 좋고 나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 무조건 다 수긍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네형 사람들은 대부분 장점인 면만 봐요.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위법적인 행동에 한해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도 좌뇌형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능범 이런 사람들이 다 좌뇌형 타입이고요. 소시오패스,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좌뇌형 사람들이에요. 우뇌형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공범이에요, 공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쫓아가든지 아니면은 뭐 협박에 의해서 한다든지 또 생계형 범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뇌형 사람들이 많고, 남을 기만하거나 헐뜯거나 이런 범죄들, 남의 돈을 갈취하거나 또 살인도 서슴지 않은 이런 범죄들을 보통 좌뇌형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왜냐면은 자네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과의 이런 공간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사회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삶의 목적이 몽땅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좌뇌형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 교육을 할 때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 경향이 많죠. 좌뇌형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조기 교육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 좌뇌형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 분들은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 상관이 없어요. 뭐 서울권에 가면은 아버님들이 이제 좀 심한 경우도 있고요. 아이들 스트레스 많이 주는 경향도 있고 많이 권위주의적이고, 어머님 같은 경우는 자격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지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또 자기 아들, 딸이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른 시기부터 최고의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아이마다 태어났을 때 기질, 성향 다 틀리죠. 또 내 타입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강압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좌뇌형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거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면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조기 교육을 하더라도 무조건 좋은 거, 장점이 많은 거, 이거를 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조기 교육들이 다 사기예요. 원래는 하면 안 되는 나이에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상 시기 5살, 6살에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연령대를 낮출 만큼 최대한 낮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벌어먹고 장기간에 걸쳐서 돈을 벌어먹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6살 때는 아이들이 대부분 망가지죠. 그래도 이 어린 나이 2살, 3살 이때 시키는 게 돈 벌어먹기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일 비쌀 때고. 그래서 뭐 레벨 테스트니 그런 걸 하면서 아이들을 스트레스 줘가면서 우뇌를 망가뜨리고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우뇌 자뇌 이런 거 모르고 내 성장 과정 이런 거 모르고 무조건 빨리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른 조기 교육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는 6살, 7살 그 정도 돼서 많은 정신질환이 걸리게 되는 거고, 많은 문제 성향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뇌형 사람들은 부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어떠한 것을 받아들일 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먼저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긍정적인 면을 보는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를 해서 부정적인 면이 좀 더 많은 리스크가 보인다 그러면 안 해요. 그게 원래 정상인 거예요. 일반 일을 하는데 뭐 돈 같은 경우야 만약에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벌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육아 같은 경우는 실패를 하면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런 댓글들을 다시는 분들 중에 긴가민가 해가지고 이거를 질문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약간 운해가 강한 어머님들이에요. 뭐든지 유아교육은 의심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면도 봐야 되고. 솔직히 그것이 이 조기교육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100% 진실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약 90% 이상 거짓말이에요. 다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였는데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제가 이 유튜브 상은 못하니까 그냥 안 좋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기 교육에 대해서 부모님이 선택을 할 때는 웬만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시키겠다 하면은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시고요. 근데 이 부정적인 면을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실패 사례들을 좀 찾아보세요. 조기 교육하다 실패하면은 무조건 아이의 지능이 떨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심하면은 뇌질환까지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학교 가기 전에. 그래서 별거 아닌 교육인 것 같지만은 이게 자녀형 교육이다 보니까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은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아시기 때 하는 자녀형 교육은 다 휘발성 교육이에요. 나중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고, 특히 초등학교 넘어가가지고 남는 게 없어요. 그나마 한글 조금 일찍 뗐다 그러면은 뭐 그 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너무 일찍 떼다 보면은 아이들 일찍 독서를 시키니까 그걸로 인해서 뇌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수학도 연산에 관련된 뇌 하나도 안 써요. 그냥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운의 중심의 이 외우는 학습을 많이 시켜야 돼요. 운의 중심의 외우는 학습은 동작 암기, 어떤 것을 봤을 때 그걸 스크린샷으로 저장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그날 일을 회상을 하면서 그거를 되새김하는 이런 기억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 책이나 글씨들을 보면서 그거를 다 암기를 하게 하는 좌뇌형 암기 방식을 유아 시기부터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뇌형 암기 방식을 아이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나이가 먹더라도 우뇌형 암기를 잘 못하고 오히려 공부를 안 하면은 해마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점점 감퇴하는 게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린 시기 유아교육 하다 보면 패드 학습들이 많아요. 이 패드 학습들 많이 해주다 보면은 이 도박에 관련된 뇌랑 이 휴대폰에 관련된 뇌랑 이 비슷한 곳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휴대폰을 많이 보다 보면은 이 공부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을 많이 보다 보면은 이게 중독이 돼요. 특히 이게 유튜브나 게임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중독 증세가 이 도박할 때 같은 시그널이 똑같이 작동을 하게 돼서 도파민 분비가 더 많이 분비가 되면서 그게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휴대폰을 못 끊게 되고 점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성인들이 봐야 될 그런 것까지 넘어가고, 솔직히 요즘 SNL 같은 경우 이제 성인들 위주로 나왔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애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애들 정서에는 좋지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따라하고, 아이들 틱톡 프로그램 보고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점점 이상해지고, 또 게임 관련 영상 많이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상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죽는 거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폭력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걸 볼 때는, 제가 우뇌형이라 그런 건 아니고, 저 유아교육 같은 경우는 살짝 부정적인 면도 많이 보고 부정적인 사례도 많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부정적인 사례가 없냐? 일반 어머니들이 실패하고 창피하니까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상대방을 위해서, 또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에
말씀하시는 어머니들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어머니들이 왜 얘기를 못하냐,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랑을 했기 때문에 창피해서 아이가 잘못되더라도 자기 합리화를 하고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멍청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해요.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 사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긍정적인 사례는 왜 많냐, 다 자랑을 하니까. 그런데 4학년 넘으면은 그 사람들도 다 사라져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누군가를 사귀고 싶어, 주위 어머니들을 사귀고 싶어, 절대 또래 어머니들은 그냥 아는 지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굳이 사귄다고 하면은 4학년 이상의 어머니들을 주변에 좀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전에 뭘 했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 과정을 좀 미리 보고 우리 아이를 맞춰서 키우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18개월, 36개월 그 안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초등학교 이상의 어머님들을 알아놓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전에 무슨 공부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좀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 중에서 뭐 아직 우리 아이가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어머니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아도 창피하니까는 잘한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걸러서 들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부분 조기 영어 했던 부모님들이 대부분 후회하세요.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실 뿐이에요. 창피하니. 그래서 그런 거 좀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자녀형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성향 때문에 아이들을 뭐 좋다 하면은 무조건 다 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면을 생각을 안 하고 이 긍정적인 면에서 성공 확률 1%에 그거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99%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걸 생각조차 하지도 않아요. 우리 애는 할 수 있다. 설마 그 99%에 우리 애가 들어가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조기 교육 업체에서도 이 아이 똑똑하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세뇌를 시키니까 우리 아이가 진짜로 똑똑한지 착각을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똑똑하다는 의미가 이 자네 쪽을 얘기를 하는 건데, 유아 시기 때는 자네 쪽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자네가 성장하지 않았는데 왜 자네 쪽을 얘기를 하냐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은 학교를 들어간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이것저것 융통성 있고 말도 좀 잘하고 일 해결 이런 것들을 잘하고 이런 애들 또 똑똑하다 그래요. 웃긴 거지. 국수영가사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렇게 좀 융통성 있는 애들 더 똑똑하다 그래요. 근데 이 융통성이라는 거는 운해거든. 왜 어렸을 때는 국수영가사를 잘하는 애들을 똑똑하다고 하고 학교 간 이후는 이렇게 융통성 있는 애들 똑똑하다 그래요. 이 반대로 된 거예요. 오히려 학교 가기 전에는 이 융통성 있고 여러 가지 호기심이 많고 이런 애들을 더 똑똑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학교에 가서는 제대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이런 아이들이 더 똑똑할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학원 위주로 돌리시는 부모님들 보면은 자기주도 학습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자기주도 학습이 뭔지 모르고 자기주도 학습이 학원 가가지고 그 스케줄대로 이렇게 해서 딱딱 맞춰서 하는 걸 자기주도 학습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을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힘들어서 엄마 나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그래서 도와줄 때 그게 자기주도 학습인 거예요. 근데 학원 뺑뺑이 돌리고 집에 와서 학원 숙제하고 그래서 그 스케줄대로 계속 움직이면 그게 자기주도 학습인지 알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반 수동적인 학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모든 유아 프로그램 할 때 대부분 5살 이전에 시키는 것들은 거의 90% 거기서 업체에서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항상 의심을 품고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도 꼭 찾아보시고 그 부정적인 사례에 우리 아이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프로그램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정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개인 상담 의뢰하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에서는 얘기를 못하지만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시면은 또 관련 영상 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